자, 이번에는 투자론에 대한 계산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따로 딱 뽑아서 공개 강의를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투자론의 계산 문제는 크게 두 영역이에요. 두 영역. 하나는 어떤 투자를 분석해서 수익과 또는 승수 여러 가지를 찾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다른 문제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리고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표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잠시 이리 한번 와보자고요. 자, 우리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제가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에 투자. 10억 원짜리를 이렇게 투자해요. 10억 원짜리. 그럼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얼마의 수익이 나왔을 것이냐. 이제 이 수익이 투자의 성과니까 이 성과를 한번 측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냐. 수익의 성과라는 건 여러 가지로, 투자의 성과라는 건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수익으로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더라.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이걸 잊으면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10억을 투자해서 4억의 순영업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죠. 즉 얼마를 투자했고 10억을 투자해서 4억을 벌었으니까 아니 40%잖아요. 40%의 수익을 얻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걸 순영업소득률이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 평가 실무에서는 수익률을 환원이율이라고도 하는 거죠. 환원이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죠, 이거.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은 내 거니까 내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자고요. 4억의 순영업소득을 벌었을 때 투자자가 자신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먼저 당연히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대출에 대한 비용으로 은행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으로 3억을 지급한다고 하자고요. 3억. 그러면 지금 투자자가 가져가는 내 몫은 은행이 자신의 몫으로 3억 원의 부채 서비스 원금과 이자를 가져가고 지금 내 몫으로 그러면 결국 1억이 남는 거잖아요. 1억. 그럼 이게 내가 가져가는 내 몫, 요걸 우리가 지분 수익이라고 하죠. 지분 수익.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순영업소득 4억에서 은행으로 뭔가 부채 서비스에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게 있다. 그럼 당연히 대출을 받았겠죠. 자, 10억 원이라는 요 부동산을 살 때 내 돈이 2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대출이 8억이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결국 내 것만 따지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이 2억 원이 투자됐고 2억 원으로부터 내가 얻은 수익은 얼마예요? 1억. 이거 몇 프로예요? 절반, 50%죠? 이 50%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 배당률이라고도 하고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내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갑니까? 이게 우리가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어떤 기본 공식인 거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봐요. 자, 투자 금액이 3억 원이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2억이고 자기 자본 1억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이죠. 총 3억짜리 투자했는데 내 돈은 지금 1억 투자했잖아요. 1억. 그 다음에 지금 순영업소득 2천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투자를 내 것과 은행의 것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3억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3억을 투자해서 2천을 벌었네. 1년간. 그럼 이게 수익률이에요. 대충 66%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분 수익이니까 자, 일단 순영업소득을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이 중에 일부는 은행의 몫으로 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의 몫이 얼마냐 봤더니 이제 여기죠. 이 대출 조건.
대출 조건을 봤더니 대출 기간이 10년이고 대출 이자율이 6%예요. 그리고 대출 기간 만료 시 이자 지급과 원금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이게 요 문구를 해석을 잘해야죠. 지금 대출 기간은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10년.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우리 지금까지 다룬 대출은 항상 매번 이자도 내고 은행에 원금도 내는 이런 방식이 우리 시험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뭐라 해놨냐?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 이자는 매년 내는 거니까 만료 시에도 당연히 내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요놈. 원금을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일시에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금은 보유 기간 중에 낸다는 거야, 안 낸다는 거야? 안 내고 이자만 낸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유형의 단서를 줍니까? 그러면 우리 매년 은행에 갖다 주는 돈으로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낸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출제자가 배려한 거예요. 야, 연금은 10년 뒤에 일시에 상환하니까 보유기간 매년에는 뭐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으로 계산해라. 그렇죠. 이자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으로 계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2억을 대출했고 대출 이자를 6%니까 2억에 10% 이자하면 2천만 원. 2억에 6%니까 1,800만 원. 은행이 1,800만 원을 이자로 가져가는 거죠. 원금은 보유기간 때 내지 않고. 은행이 1,800.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것은 결국 얼마요? 2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200만 원. 그러면 내 돈 1억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야? 내 돈. 아이고 제가 곱하기를 잘못했네. 2천이 2천. 622. 자, 그러니까 지금 800만 원이죠. 자, 대출 2억이고 대출 이자율 6%니까 622 1,200만 원이 은행이 가져가는 이자죠. 그럼 결국 2천에서 은행이 2,200, 내목이 800. 그럼 결국 1억을 투자해서 내가 8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8% 이게 정답인 거예요. 8%.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잘 봐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이해를 위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걸 지금 동시에 지금 설명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틀이 딱 기억나면 지분 수익률 구하라고 했잖아요. 지분 수익률. 그러면 일단 공식은 지분 투자 금액. 내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분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수익은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의 부채 서비스에 갖다 주고 난 나머지 세전연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에요. 그럼 지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자가 2억에 6% 1,200만 원. 1,200만 원. 자, 그러니까 세전연금 수지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리고 지분 투자액은 1억이고 1억을 투자해서 800을 가져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눈치를 잘 채우시겠어요. 자, 요 유형밖에 우리 시험에는 나오는 게 없는데 간혹가다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가 아니라 그렇죠. 뭔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지금 지분 투자 금액이 1억이고 세전연금 수지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8%가 지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출제자가 이렇게 해줘요. 부동산 가격이 말이야. 부동산 가격이 올 한 해 동안 200만 원이 상승했어. 이렇게 준 거야. 가격 상승. 가격이 지금 200만 원이 상승했어. 이렇게 줘요. 그러면 가격이 오른 요 200만 원은 내 거예요. 은행에 나눠줘야 되는 거야. 가격 상승분은 지분 투자자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내 거예요. 즉 세전연금 수지에 추가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야 이랬다고 해요. 10%야.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고 3억에 10%면
지금 얼마가 오른다는 거야? 3천만 원이 가격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가져가는 건 3,800. 그러면 무려 수익률이 38%로 올라가는 거죠. 38%로. 38%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0%예요. 그러면 3억에, 요걸로 계산해야 돼요. 3억에 10%. 3억에 10%.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전에 가격 상승분까지를 고려하면 3,800만 원. 1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3,800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지분 수익률은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게 지분 수익률 결정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반복해서 하시고, 항상 뭘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없다고 돼 있지만 10%라고 가정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41페이지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여기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계산을 푸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인데 지금 딱 봐도 지금 자산을 세 가지를 묶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A, B, C 이렇게 A, B, C.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 부동산을 뭔가 묶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A, B, C를 지금 섞을 거니까 각각 자산의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따져줘야죠. A를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B를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C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이렇게 따져준 다음에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소맥 타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소주와 맥주를 탔을 때 알코올 도수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소맥을 만드는 소주의 도수가 얼마고 맥주의 도수가 얼마고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A, B, C 세 개를 묶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섞을 A, B, C들이 각각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봐야죠. 그럼 일단 A부터 보자고. A부터 항상 따로따로. 자, B하고 C는 보지 말고 A부터 보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항상 시장 상황이 결정한다 했어요. 호황이 올 것이냐, 불황이 올 것이냐. 근데 딱 봤더니 불황이 오면 4%고 호황이 오면 6%까지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황이 오면 4%밖에 못 얻고 호황이 오면 6%야. 그런데 불황과 호황이 올 확률이 50%죠. 그러니까 확률을 여기다가 딱 적어놓고 자 들어가는 거야. 자, 제가 연습을 할 때 항상 얘를 그냥 퍼센트라는 그죠, 이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생각해요. 돈. 자, 억으로 해보자. 억을. A 부동산에 투자하면 호황이면 6억을 벌고 불황이면 4억을 벌어요. 근데 호황이 올지 불황이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그 가능성이라는 확률을 줬어요. 그럼 해보자고요. 호황일 때 6억을 얻는데 6억을 얻을 가능성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호황일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3억이에요. 3억. 자, 불황일 때 나는 4억을 얻는데 4억을 얻을 가능성이 50이니까 이때도 2억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수치를 돈으로 치면 5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A는 5%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게 시험장에서 편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B부동산을 보자고. B부동산도 불황이 오면 4%, 호황이 오면 2배인 8%까지 얻어요. 그런데 지금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50이죠? 그럼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죠. 호황이 오면 8억을 얻어. 근데 가능성이 50이니까 8억을 다 못 얻고 50%인 4억만 얻어. 그 다음에 자, 불황이 오면 4억을 얻어. 근데 4억도 전체를 다 얻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50밖에 안 되니까 2억만 얻어. 그럼 결국 6이 되는 거예요. 6.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호황이 오면 10억을 얻는데 전체를 다 못 얻으니까 얘도 5억. 불황이 오면 2억을 얻는데 절반이니까 1억.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퍼센트로 바꿔주면 자, 5%짜리 A, 6% 수익을 가져다주는 B,
6% 수익을 가져다주는 C 이 세 가지를 이제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A, B, C를 지금 한 자산에 박아서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A 부동산에 가까운 수익이 나올지 B 부동산에 가까운 수익이 나올지는 이제 A가 이 바구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게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비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비중이에요, 비중. 그러니까 지금 소맥 타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소맥을 타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소맥을 탈 때 일단 소맥 전체 알코올 도수가 얼마냐 이걸 확인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소맥에 들어가는 소주의 도수, 맥주의 도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들이 소주의 도수, 맥주의 도수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근데 소주와 맥주의 도수가 딱 결정돼 있으면 이제 소맥을 탔을 때 누구의 맛이 더 많이 납니까? 이 말은 아니 소주를 많이 타면 소주 맛이 많이 나는 거고 맥주를 많이 타면 맥주 맛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비중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그럼 비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20, 30, 50이라고 돼 있어요. 20, 30, 50. 그러니까 얘가 20%, 30%, 50% 이렇게.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아. 자, 지금 5%짜리를 20%, 이 5%짜리를 담궜는데 그게 20%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수익을 전부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 A를 투자하게 되면 5억을 얻어요. 근데 얼마의 비중만 들어갔어요? 이 포트폴리오에 2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5억이 전체 나올 리가 없겠죠. 5억이 100% 들어가야 5억을, A가 100% 들어가야 5억을 얻는 거니까 A가 20%만 들어갔으니까 5억에 20% 얼마? 1억을 얻는 거죠. 1억. 그 다음에 6억. 자, B를 투자하면 6억을 버는데 6억에 30%만 들어갔으니까 1억 8, 6, 3, 18, 1억 8천. 자, 6억. 6억에 50%가 들어갔으니까 6, 5, 30, 3억. 그럼 합치면 5.8억, 즉 5.8%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편법을 적용해서 해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얘가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항상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 연습의 시작은 소맥을 묻고 싶어. 그러면 일단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 소주의 도수, 맥주의 도수. 근데 소주의 도수라는 게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주의 도수 산정하고 맥주의 도수 산정해서 이제 소맥을 담죠. 소맥을 만들 때 소주 맛이 많이 날지 맥주 맛이 많이 날지는 뭐에 결정되고 소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맥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계산. 자, 얘는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죠. 이것도 제가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세후 현금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세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서 그러니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포기를 하시더라. 이게 제 강사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세전 현금 수지 따로 계산하고 영업소득세 따로 계산해서 요걸 빼면 세후가 되죠. 근데 영업소득세는 항상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두 개를 빼는 거죠. 항상 흐름이. 자, 그럼 봐요. 일단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가능 총소득이다. 이 말은 방이 꽉꽉 다 찼을 때 4,800을 얻어. 근데 이제 공실이 5%니까 내가 가능 총소득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이 중에 5% 뺀 나머지 95%를 유효하게 가져가죠. 이게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이 딱 나왔으면 총소득까지 본 거예요. 항상 총소득이 나왔으면 이제부터는 뭘 찾느냐? 아니 나갈 일이 남았겠죠. 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시장에 총소득을 벌었으면 이제 지출 내용만 남은 거예요. 지출 내용만. 자, 그러니까 방이 꽉꽉 차면 4,800만 원이네. 근데 애석하게도 공실이 5%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은 4,800에 95%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뭐만 계산한다? 지출 내용만.
그럼 영업경비 여기 있잖아요. 영업경비.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우리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항상 원금과 이자 합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가 1,000만 원. 이게 은행이 갖다 주는 부채 서비스액. 그거 빼면 뭐예요?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는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습을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 그러면 자 4,800 자 만자 단위 떼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 근데 내가 이걸 다 가져가지 못하고 공실이 5% 있죠? 5%를 빼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게 유효한 총소득이에요. 자,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나는 지출 내용만 찾아야죠. 첫 번째 영업경비 240만 원 빼고 그러면 순영업소득.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항상 원금 플러스 이자 합치니까 1,000. 이러면 세전 현금 수지예요. 세전. 세전 현금 수지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쭉 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3,32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뭐만 산정해 주면 돼요? 세금만. 근데 세금은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그리고 이자 비용 800 주의하셔야 돼요. 원금과 이자 합계는 은행이 갖다 주는 부채 서비스액. 근데 부채 서비스액 중에 세금에서 공제되는 내용은 이자. 그러니까 800만 원이 이게 이자예요, 이자. 그다음에 감가 상각비 이상한 거 200만 원. 이상. 그리고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래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 지금 벌써 두 번째요.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자료를 쭉 한번 해석해봐요. 가능, 그 다음에 공실이 5%니까 내가 유효하게 가져가는 건 95%. 그럼 유효 총소득이죠. 그럼 이제 지출 내용만 찾으면 되죠.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합치는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세율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세금. 근데 세금은 항상 순영업 소득으로부터 산정하고 이상한 거 두 개를 빼죠. 이상한 것이 보여야 돼요. 이자 비용이 2, 감가상각이 4. 그럼 다 자료는 분석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다시 세전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좀 전에는 가능, 유효 이런 거 적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4,800이 가능이네. 근데 이걸 내가 다 못 가져가잖아요. 5%는 공실로 빠지니까 유효하게 가져가는 게 95%.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죠. 영업경비 빼야죠. 240. 그러면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합치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계산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치는 게 아니라 영업소득세까지 계산을 수식을 적어놔요. 자, 일단 항상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으로.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몰라요. 자, 이자 비용 800. 이상한 거 감가상각비 200. 이렇게 해서 세율이 얼마? 20%.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자, 가능이 4,800이고 유효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기 칩니까? 그러면 4,800만 원에 4,800만 원에 0.95 하면 되는 거죠? 0.95. 4,800에 95%가 유효 총소득이죠. 그 다음에 240 빼기 1,100. 그러면 여기가 3,320만 원이 나와요. 순영업소득은 4,320만 원이 나오고. 자, 그래서 소득세를 계산하면 664.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이게 세후현금수제. 그러니까 얘가 의외로 복잡해 보이지만 연습만 하다 보면 이 수식이 빨리빨리 세워진다고요. 이 수식이 빨리빨리 세워지기만 하면 아유, 이 문제는 땡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솔직히 연습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얘가 유형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유형이 아니에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치만 바뀌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푸는 게 우리들에게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 자,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 자, 항상 순현가는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를 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하길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험에 모든 지출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초기 현금 지출 5천만 원. 이게 초기 기초. 그 다음에 말기 현금 유입 6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니? 우리 시험은 희한하게 사업 기간을 1년으로 줘요. 한 토막 1년. 그리고 항상 1월 1일에 현금이 지출되고 말기에 12월 31일에 현금이 유입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현금 지출이 이게 비용이겠죠, 이게. 현금 지출이 그다음에 현금 유입이 수익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 구조예요. 즉 이걸 해석을 해보면 지금 5천 원을 투자해서 뭔가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년 말에 얼마에 되팔 수 있다? 6천 원에 되팔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아니고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는 항상 뭐가 기본이니까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고 비용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 빼면 순현가고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잖아요. 그런데 5,000원의 이 비용은 항상 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현재 가치만 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할인율이 얼마입니까? 봤더니 20%잖아요. 할인율 20%. 할인율 20%. 그러니까 나누기 1.2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수익의 현가가 5,000원이 나와요. 5,000원. 그럼 위에서 아래 뺀 게 순현가. 순현가는 0. 위에서 아래 나눈 값 수익성 지수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문제는 이 내부 수익률 구하는 게 문제죠.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 구하는 문제는 제가 풀어주는 유형 말고는 그냥 이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자,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흐름부터 한번 봐요. 내부 수익률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공식. 내부에서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공식입니까? 그러면 순현가는 0. 자, 그럼 봐요. 똑같아요, 지금. 요때 5,000원을 투자했고, 요때 6,000원의 수익이 나와요. 수익이.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란 건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가 0이 될 때, 그렇죠. 0이 되는 할인율을 찾으라는 거예요. 0이 되는. 자, 그럼 순현가가 0이니까 당연히 얘도 수익의 현가, 비용의 현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요 순현가가 0이 되는 요 놈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 놈을 거꾸로. 요 놈을. 자, 그럼 해보자고요. 수익의 현가를 구하려면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누기 1점 몇 해서 이렇게 현재가 차잖아요. 근데 얘를 찾아내려요.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요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을 찾아. 그러면 비용의 현가가 5,000이니까 순현가가 0이 되려면 수익의 현가가 얼마가 돼야 돼요? 추정해보는 거 5,000원 정도가 돼야 5,000 빼기 5,000 하면 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수익만 놓고 봐요. 수익이 지금 5,000원인데 1년 뒤에 6,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이자가 1,000원이 지금 붙었다는 거야. 이자가 1,000원이. 그러면 5,000원에 1,000원의 이자가 생기려면 아하 20%여야 되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20%여야 되구나. 20%여야 되구나. 자. 자, 비용이 100원이고요. 1년 뒤에 110원이 이렇게 나오는 대안이에요. 이때 자,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항상 비용 현가죠. 비용 현가. 수익의 현가만 찾으면 돼요.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 현가 뺀 게 0. 이게 순현가니까 순현가가 0이 되려면 수익의 현재 시점의 가치가 100원이 돼야 돼요. 100원. 그럼 이제 이자율 계산해보자고. 이자율.
지금 100원인데 1년 뒤에 지금 110원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 10원이라는 이자가 붙었으니까 10%가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구나.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면 이게 내부 수익률이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와 수익성 지수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얘는 요령이 있다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사업이 지금 4개일 뿐이지 항상 흐름은 초기 현금 지출 3,000, 말기 현금 7,490, 그리고 사업을 항상 1년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항상 비용의 현가고 비용이면서 비용의 현가고 그러니까 얘는 손댈 필요 없는 거예요. 말기 현금 유입만 뭔가 이렇게 현재 가치에서 수익의 현가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장에서는 요 여백에다가 반드시 그러니까 요 문제가 딱 나오면 요런 문제가 나오면 초기 현금 지출은 이게 비용의 현가예요. 이게 비용의 현가. 그러니까 요 말기 현가를 요렇게 현재 가치에서 수익의 현가를 얼른 계산만 해주면 이게 요령이에요. 자, 그럼 해봐요. 자, 초기 현금 지출입니다. 그럼 이게 비용의 현가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해주면 된다? 수익의 현가만 찾아주면 돼요. 수익의 현가만. 그럼 수익의 현가는 여기 있는 요 현금 유입을 이렇게 현재 가치 해주면 되죠. 근데 할인율이 여기는 7%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1.07 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기로 7,490 나누기 1.07에서 여기다가 탁 적어놓고 그 다음에 2,675 나누기 1.07 바로 계산기 쳐서 2,500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3,210 나누기 1.07에서 3,000 이렇게 적어주고 4,815 나누기 1.07에서 4,500 이렇게 바로 적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중에 요놈 항상 현재 가치 할 때 요 옆구리에 있는 이 490이 이자가 아닐까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자, 7,000에 7% 이자하면 49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기 7%도 없어요. 이자 할인율이 7%라면 490이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7,490 나누기 1.07은 7% 이자 빼는 거니까 그냥 7,000이에요.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봐요. 7%라면 3, 7은 21. 그냥 3,000이에요. 3,000.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뒤에 빼면 순영가 4,000. 앞에서 뒤에 빼면 순영가 1,500. 앞에서 뒤에 빼면 순영가 1,500. 앞에서 뒤에 빼면 순영가 3,000. 앞에서 뒤에 나누면 수익성 지수. 앞에서 뒤에 나누면 수익성 지수. 얘는 앞에서 뒤에 나누면 2.5 수익성 지수.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딱 비교해보면 이제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A는 4,000, B는 1,500, 얘도 1,500, 그 다음에 얘가 3,000, A, B, C. 그 다음에 얘는 수익성 지수가 3분의 7이니까 한 2.33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2.5, 얘는 2, 얘는 3배. 이게 수익성 지수고. 자, B와 C의 순위 현재 가치는 같다. B와 C의 순위 현재 가치는 같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D이다. 너도 맞았고. 순위 현재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A다. 너도 맞았고.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건 C다. 맞았고. 그러니까 너가 틀린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비할인법 계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할인법 계산. 자, 여기서는 제가 요령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령만. 비할인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풀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딱 준비하는 거. 3가지만. 자, 항상 투자 수익을 분석할 때 그 수익의 기준은 뭐다? 순현재, 순영업소득. 그래서 어떻게든지 항상 기본적으로 얼마짜리를 투자했고
얼마의 순영업소득이 나온지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봤더니 총 투자액이 10억, 총 투자액이 10억, 총 투자액이 10억.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얼마지? 봤더니 이게 10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지? 그게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지? 봤더니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재작년 기출이란 말이에요. 재작년.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럼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죠.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영업경비라는 항목이 어디도 없어요. 유효총소득도 없고 얘는 유효총소득 승수지. 자, 그러니까 이걸로는 못 찾겠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줘야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현금수지. 자,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라고 돼 있고 세전현금수지가 6천여 원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순영업소득은 얼마?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억. 이걸 딱 찾아놔야 이제 뭔가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럼 해보자고요.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네.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이 수익률을 우리는 환원이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틀렸잖아 이게. 바로 나왔잖아 이게. 자, 10억을 투자해서 순영업소득 1억을 얻었습니다. 이게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네. 수익률. 그리고 순영업소득으로 산정한 수익률이니까 순소득률. 순소득률. 그리고 이 수익률을 우리는 평가실무에서 환원이율이라 하는 거죠. 자본 환원이율.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일단 지분 투자액은 나왔어요. 내가 1억을 대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억 중에 얼마는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목은 얼마? 4천이라고. 아니죠. 6천이죠. 6천만 원. 그러면 지분 수익률 끝났네요. 내 돈은 6억이 들어가서 6천을 벌었어. 10%. 이게 지분 수익률이죠. 10%가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최소한 자본 환원이율과 지분 수익률은 꼭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두 가지에서 정답이 나오면 땡큐 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보면, 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몇 배 정도 감당할 수 있니? 있죠, 뭐.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투자론에서 정말 투자론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쏙 빼놨어요. 정말 웬만한 것들 다 버려버렸어요. 왜? 투자론은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많이 알아서 손 댔는데 손 대다가 뭔가 시간을 흘러가는데 그렇죠. 정확히 계산도 못 한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3번 찍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해드렸습니까? 그러면 딱 5가지 정도 뽑아놨어요. 5가지. 첫 번째가 지분 수익률.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가 제일 빈도수가 떨어져요. 그러나 얘는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기대 수익률,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는 거. 이거 꼭 하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순영가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거. 그 표로 A, B, C, D 한 4가지 대안 주고 A, B, C, D에서 뭔가 순영가 수익성 지수를 비교해보라는 거. 이건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피할인법이 나와요. 그런데 피할인법에서 공식을 제가 다시 다 정리했냐? 그러잖아요. 언제 공식을 정리해서 언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했던 거 있잖아요. 10억을 투자해서 순영업 소득을 벌었어. 이게 수익률. 그 다음에 내 돈, 내 지분 투자 금액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가니? 이런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환원이율,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딱 이 3가지만 딱 얼른 판단할 수 있는 이 3가지에서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투자론의 계산까지 제가 선별을 했어요. 선별. 아주 적지만 이 중에서 나오면 맞춰줘야 돼요. 3개는 나와요. 3개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3방식의 이제 이론이 나왔어요. 자, 그 시간으로 뵙겠습니다.